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휴먼플랜 이사 황현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금강국의 중점관리 중권역의 주요 현안 및 과제 부분입니다. 발표 앞서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현안을 문제를 해결하는 센터에 이런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런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제 중점관리 중권역이 그 중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 대해서 된 겁니까? 중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권역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은 물환경보존법 제25조에 따라서 금강권역 내 목표 수지를 미달성하거나 아니면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중권역에 대해서 금강 대권역 물환경 관리 기록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처음에 수립할 때는 19년부터 23년까지 수립이 됐었고요. 대권역 계획이 25년까지다 보니까 24년, 25년까지 연동 계획이 수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추진 경과를 보시게 되면은 2019년 12월에 그 중점관리 중권역, 먼저 중점관리 중권역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태그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대청댐이 상수원이어서 대청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집적인 가천, 그 다음에 미어천하고 논산천은 수질 미달성 지역, 금강 공주는 이제 보호가 있었고요. 삽교천 같은 경우는 수질 악화 지역이어서 총 6개 중권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 달에 이제 2023년 물환경 이행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평가, 올해 이행평가 결과 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보게 되면은, 대청댐 중권역 같은 경우는 TP가 미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BOD 같은 경우는 미호천하고 논산천이 미달성입니다. 특히 논산천 같은 경우는 뭐 BOD, TP, 수생태에 대한 모두 미달성이어서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목표 수질 설정부터 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개 중권역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중권역입니다. 대청댐 중권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금강 중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 오염도량이 지배적이고 중류입 하천 중에서는 서하천이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주요 상수원이기 때문에 목표 수질은 1A 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서는 이제 수생태 복원 사업, 축산 농업 비전 오염 관리 등에서 당초에 약 5,400억 정도가 수립되어 있었는데요. 계획을 이제 계속 이행 평가 나오면서 변경되면서 약 3천억 규모가 설치되어 있고요.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이행을 보게 되면 처음 계획 상황에서 사업의 한 86%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연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협의에 따라서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88.6%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오염원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유형내부 한우 돼지 사육두수, 산업폐수 발생량, 불투소 면적은 증가하고 있고요. 산업폐수 배출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봅니다. 부화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립했을 때는 2016년 대권역 계획 수립했을 때로 비교해 보시면은 생활계 같은 경우가 이제 하수처리를 증가해 생활계 부화량 크게 좀 감소를 했고요. 축산계 오염원은 인구 사육두수가 좀 증가해서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토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주권이 다 똑같은 경향인데요. 개발에 따라 증가하다 보니까 토지계 오염 부하량, 배출 부하량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BOD 2020년, 18년부터 보게 되면 점차 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TP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20년에 굉장히 높았고 2023년 작년은 높았는데요. 두 개 연도의 공통점은 여름철에 굉장히 집중호우로서 유역에서 수많은 오염원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다가 대청댐 내에서 그 오염원이 체류되고 있다가 하류로 천천히 방류되다 보니까 TP 농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청댐 중권역의 주요 현안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부권 최대의 상수원입니다. 그래서 1A 등급으로 수질 관리가 필요하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로서 녹조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심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강 중위에 지리적 위치하다 보니까 상류 유역이 오염도의 지배를 받고 여름철 강우 쓰레기 유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 분석을 모든 주권은 다 똑같은데요. 수질 생태계, 물순환 가뭄 기후 변화, 유역 거버넌스, 수질 총량, 그 다음에 축산 생태하천
이런 식으로 좀 이슈를 구분해서 봤을 때 대청댐 같은 경우는 이제 녹조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정형 관리 지정에서 하천유역이 지정이 되었고요. 뭐 최근에서는 뭐 AI 기반 모니터링 강화라든지 TOC 농도 지속 강화하고 있고, 물순환 가뭄 같은 경우는 충남 서부권 대청댐 강해서 수도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가뭄으로 최소 용수구만 공급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보게 되면 이제 수변구역 토지매수 지침이 개정되고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되고 청년대 개발이 등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풀리는 상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출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경 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 지류로 하지만 본류에 의한 본류 대청댐 상류죠. 보청천, 동안천 등 주요 지류의 오염과 인자 파악 및 개선 대책의 물환경 계획 보완 및 관리 대책의 적극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류기천 수립 개선에서는 서안천, 주원천, 풍고천 같은 경우에 2023년 연평균 농도가 좀 상승을 하였었고요. 최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위한 최적 관리 기법 보급이라든지 가축 분류 강화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 금산군하고 상류 금산 옥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수 처리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율 확대가 좀 필요하고, 뭐 안내 안남 군구천 등이죠. 회인천 같은 경우 지금 유입 하천 경우는 대부분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 비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서안천 유역 같은 경우는 비정형 2023년에 비정형 관리지역이 지정됐습니다. 현재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인 뭐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생태계 쪽에서는 수생필트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댐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댐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취수 관점에서 메인이어서 운영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취수뿐만 아니라 이제 수질, 녹조 등을 고려한 댐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청댐, 그다음 용담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기후 변화 대응 댐 운영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상생 부분인데요. 지금 상수원 귀화지체가 풀렸기 때문에 상수원 확보, 그다음에 무조건 개발이 아니라 상수원 확보하고 수질 보전과 개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갑천중권역입니다. 갑천중권역은 대전광역시가 포함된 금강권역 내에서 대표적인 도시마천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대책 및 투자 계획으로는 공공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그다음 완충조리 설치, 빗물 인프라 설치, 하수처리 재용 등이 있고요. 당초 계획 1,140억 정도에서 변경해서 1,600억 정도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약 9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염원 변화 추세를 보게 되면 하수처리라든지 대지 사육 주수, 불투수 면적, 산업배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고요. 위원의 인구, 산업사육 주수, 산업배수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배출 발량을 보시게 되면은 생활 배출 발량이 엄청나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축산기는 약간 증가하고 토지계도 증가했는데 금강권역 내 대부분 이제 생활계 배출 발량이 좀 굉장히 크게 많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아까 대청댐도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수처리 증가에 따라 가지고 근데 기초 자료인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가 2018년에 재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016년 같은 경우는 점검되기 전 그 배출 발량이 그 오염원을 갖고 있었고요. 2018년 전국 오염원 자료부터는 뭐 사육조사, 그 축산 사육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명제 해가지고 축산 해가지고 됐고 생활계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 한번 정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소도 있습니다.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뭐 BOD 같은 게 점차 약간 개선이 되고 있고요. TP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역 하천이기 때문에 도시 하천이고 그 다음에 함유식 하천 공급 및 불투수 면적 증가는 도시 비정을 줄이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 활용과 수질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하수처리 장이 이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걸 따라서 그 이후에 그 갑천의 수질과 금강의 수질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였죠. 이제 기후변 하천 범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올해 이 범람 때문에 지금까지 한 5개년 동안 하천 준설한 것보다 올해 1년 동안에 대전 지역의 준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적으로 목적으로 준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것도 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내륙 수치보고에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대 하천 수질 생태 보건 사업이 현재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이슈를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산단 하천이 있고요. 그 국가 내력지 구역 지정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태동부 철거도 있었는데요. 시생태계 연속성 확보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태동부가 철거가 되었고요. 현재 철거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린 범람 위주가 있었고요. 중설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집중 산업에서 물고기 폐사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스 대전 통합하천 사업, 대전천 통합하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민 참여를 해서 대전천 수리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태하천을 보게 되면은 생태하천 홍수 위험이냐 아니면 생태 가치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 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 수질악화 구간 원인 분석 및 관리 시행이 필요합니다. 갑천 본류 같은 경우 수질악화가 이제 그 유동천 합류 후부터 악화가 되는데요. 기존 연구 결과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1, 2산단이죠. 1, 2산단에서 유입되는 하천수,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악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대전시에도 어떤 처리 시설을 두든지 100억 규모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 그 대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유식 광고가 이제 대표적인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에 한유식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비 노후화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요. 대전천 수질악화 부분, 대동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대전에서 여러 가지 여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동부 철거하고 국가 내륙 습지구역인데요. 이게 이제 갑천인데 갑천 상류에 이제 태동부는 철거를 했고요. 그 바로 밑에가 이제 국가 내륙 습지 보호 지정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이제 친수구역 호수공원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이 또 우연찮게도 그 올해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갑천 본류 구간에서 이런 이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서 어떤 관리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미호천 중권역입니다. 미호천 중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류 쪽부터 그 축산농가 농경지 산업단지가 밀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하류에서는 인구 급증 및 산업화 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과가 수처리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수질 개선 사업, 비전 저감 시설 등 해서 총 변경에서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2023년까지 진행은 약 90%입니다. 유형 내 인구, 하수처리 모든 게 증가하고 있고요. 산업계수 발생량만 전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발령 보시면 똑같이 이제 생활계로 있고요. 근데 다른 유형에 비해서 특이한 게 축사계로 출발량이 좀 크게 많이 미호천역에 증가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 이제 수립 이후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도 감소하고 있지만 목표 수질은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고요. CP 같은 경우도 좀 감소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넘치면 목표 수질을 초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행 같은 경우는 미호강 상류부터 지속적인 그 주권이 목표될 실 미달성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하고 도심 복합적으로 종합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호천역 같은 경우는 통합하천 사업, 이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비정화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제 수립되고 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사천 범람도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고갈, 그 다음 지속적인 산단 증가에서 용수 확보도 필요한 사업이 이슈하고 있습니다. 수립 상태에서 목표수질 미달성이 가장 커서 어떻게 보면 대표 중권역 중에 하나인데 목표수질 미달성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고요. 수질 통합 물 관리에서 유중소 공급반에서 올해죠. 그 유중소 공급반에서 대청댐에서 용소를 공급하면서 효과를 검증하기도 했고 농업용 저수지에서 이제 일괄 방류를 해서 그 개선 효과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미호강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형 관리 지역이 2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미호강 상류에서 그 총량적인 단위 유역 A라고 해서 초강 상류 부분, 토강천 상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천 부분, 그 다음에 무심천 유역도 비정형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호강 맑은물선 충북 도에서 역점적으로 부분이 사업이 현재 계획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범람에서 사고가 좀 크게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강원을 위해서 지하탱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호강 유역 같은 경우는 다른 유역보다 좀 활발하게 그 미호강 수리개선 민간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물관리 상생협회에서 8개 기관 협약도 하였습니다. 미호강 차유 포럼을 해서 여러 가지 유역 거버넌스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산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사가 다른 유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보시게 되면은 산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대형 축사가 많이 일좀 모여서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축사가 방지 부분도 필요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있고, 하천에 이제 생태숲 조성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농다리, 진천 농다리 부분이 이제 그 시범 사업하는 걸 하천 생태숲 조정을 했는데요. 거기도 효과가 많이 있고 주민들 많이 찾아오고 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거 뭐 생태적으로도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좀 확대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리촌 수질 개선에서 농업 비전을 해서 축산 관리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비전에서 하도하루 정비, 강원 유출수 관리 필요하고, 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유의 그 개별화천 큰 산단 말고 개별화천 밑에 그 산단 방류수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가끔 이제 불법 방류도 아직까지 미호천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관리 중 CMD 투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 범람 농원유수 연계 운영, 그다음에 지속적인 생산천 보건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마천 이제 하류 이제 청주, 천안, 세종 같은 경우는 그 도시마천이기 때문에 도시마천 무순화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상생회에서 지금 미호천유역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질 개선 사업도 있지만 또 이제 그 통합 맞춰서 했는데 이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수량, 수질, 수생태계 이제 친수공항까지 종합적인 고려를 필요한 대책이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생각되십니다. 다음은 금강공주중권역입니다. 금강공주중권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농촌 지역입니다. 하지만 제 가장 이슈 사항은 금강 본류의 3개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금강 본류의 수질은 이 금강 여기 유역보다는 상류에 있는 대청댐 방류, 갑천, 미호천의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대책으로서는 공공화수 인프라 확충, 축산 공보처리 시설, 에너지 확충 등이 있었고요. 총 예산 1,300억 중에서 지금 86.4%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역 내 이제 산림 및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역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출 반영 부분 다른 유역과 동일하게 생활계는 감소하고 축산계, 소식계는 증가하고 있고요. 수질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상류 유역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전체적 감소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TP도 감소하고 있다가 여기 2013년에 굉장히 높았던 거는 대청댐 방류의 영향이 큽니다. 대청댐 방류에서 계속해서 높은 농도가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주요 이슈 사항으로서는 설치된 보호 영역으로 수질 수생태계 변하고 있고요. 근데 보호가 운영되는 게 이제 어떻게 다시 아시면 정책 결정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변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자체의 상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류 유액 같이 통합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수질 이슈로 보게 되면은 보호 운영 방법은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필요하지 않은 생각도 주고요. 그다음에 그 금강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도복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른 시뮬레이션 같은 거 보면은 기립을 할 때는 낙동강이랑 똑같이 그 조류 같은 경우는 크게 번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석동천 유역이 가장 그 금강 고중에서는 수질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유역내 이제 버섯 농가 밀집지역인데 버섯 농가 같은 경우는 뭐 배출 반향에 잡히지도 않고 오염 반향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은 또 별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천 유역이 이제 생태계 최우수 보존 지역으로 이제 충남도에서 했는데요. 지천 유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있지만 지천 다목적인 건설이 이슈화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분석이 돼야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역 용수공급 공주부에서 예상지로 용수 공급하는 상황도 있고, 뭐 유역 거버넌스로 보시게 되면 이제 백제문화재 같이 이제 유역 그 지역 문화재 할 때 보호의 영향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것도 협의체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요 개선 방안으로 이제 운영 정책이 바뀌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럴 때 이렇고 이럴 때 이렇고 어떤 계속해서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효율적인 환경 도시로 갈 때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때 감원시에 이제 금강 본류에서 고령 예산제도 공급되는데 이때에 그쪽으로 가는 수질하고 그다음에 본류의 수질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석성천의 근처 석성천 우선 관리가 필요하고요. 다음은 논산천입니다. 논산천은 이제 논산천 하루에 60대 있고 목표 수질을 계속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200억 중에서 이제 92.9%가 진행되었고요. 유역내 인구를 빼놓고 낮은 오염원은 전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배출 과정은 다른 유역과 동일하고요. 윤산촌 유역 같은 경우는 목표 수질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전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기호들이 모두 한참 달성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수질의 변경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연어는 가장 큰 것은 목표 수질 미달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하천의 수질 악화, 방축천, 강경천 등이 금강 보류 바로 인접해 있지만 수질 등급이 4등급, 5등급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정형 관리 지역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탑정호 저수율 탑정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정활동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밀 원인부터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윤산청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하류 같은 경우가 금강의 금강 하급도 배수 관문 운영에 따라 정체 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역 오염원뿐만 아니라 수리관원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 한처리 시설 재활용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필요하고 생태계 같은 경우도 거의 금강 권역 내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태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교천 중권역입니다. 사교천 중권역 같은 경우는 오염 특성이 완전히 다른 복교천 유역, 천안, 아산에 생활계 오염 집중되어 있고요. 사교천 무안천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계, 토지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인프라,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등이 있고요. 그래서 총 예산 6,200억 중에서 현재 91.6%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산업에서 발생한 배출량 빼놓고는 유역의 대부분의 오염원이 증가 추세로 있고요. 배출 방향은 다른 유역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 목표 수질을 달성을 하지만 굉장히 왔다 갔다 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목표 수질 달성 지역이 삽교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역의 오염은 들어와서 삽교혼의 물질 거동에 따라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빙기에는 특정 자리가 없어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삽교혼에뿐만 아니라 유역에 따른 어떤 보조지표 형식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주요 하나는 이제 지류기천 목표 수질 초과가 가장 큽니다. 천안천하고 복교천 같은 경우인데요. 천안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수질이 5등급, 6등급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복교천 하류, 아까 목표 수질을 달성을 했지만 복교천 하류는 4등급입니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거고요. 사교천 같은 경우는 축사 밀집 구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교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용 청량관리제가 미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청량제 지역과 아닌 지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량제 같이 시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수질 시행제 쪽에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통합집중 오염장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개선 사업비에서 복교천하고 도보천에서 여러 가지 국고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사교가 배수관문 확대 사업을 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는 저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천안시에서는 이제 하천 수질 수질 보존 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류기천 개선 방안으로서는 천안천, 은산천, 복교천이죠. CPM은 천안천 수질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은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 정리, 이로서 정리가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산시가 이처럼 생활계 오염이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교천 중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점관리 저수지로서 마산지와 예당지가 지금 수립돼서 관리 대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를 어떤 효과적으로 관리를 사업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황입니다. 축산 오염 관리를 위해서 이제 예상군, 당진군, 홍성 등인데요. 통합발열 시설 가스라든지 분유처리 시설이라든지 주민 참여 거부할 수 있는 가축 운영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장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예당지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금강에서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화청, 오목청, 공포청 같은 경우도 수입태계 등급이 한 2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세정연구원 송영욱 연구위원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의 송영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세종시 농촌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사실 원래 오늘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의 주제는 이제 세종시에 대한 물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좀 천천히 해보면 사실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재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물 관련된 이슈로 좀 가지고 와보면 첫 번째로는 물 관련된 법정 계획,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개발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이슈가 조금 뒤로 밀리고 그렇다 보니까 물 관련된 법정 계획이 굉장히 다 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슈에 좀 와다 보면 제가 이제 연구원에 21년도에 왔는데 21년도에 와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했던 연구들이 이제 당시에 오자마자 세종시에 정수장이 없다 보니까 물 관련 주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너네 그럴 거면 이제 대전시에 수도 통합을 해라 해서 통합에 대한 견제를 하는 영정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 행복도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불투수 면적률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요즘 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추세이긴 한데 세종시가 하수처리장이 여전히 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톤 미만인 곳만 16개가 되다 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행복도시를 위주로 대규모 하수처리장들 이제 수질 통합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RDII 문제가 너무나 커서 비용적인 문제와 효율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서 지금 이제 현재는 모니터링 계측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좀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도 아니고 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이제 여전히 이제 제가 올해 많이 좀 꺾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많이 그 수질 문제 저기 아까 황현동 부장님도 오셨었지만 시에 여러 가지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질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 용역도 했었는데 다 해놓고서 설치만 하는 와중에 용역비도 꺾이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 평가 용역까지 해놓고서 이제 하지 못하는 걸 하다 보니 많이 연구에 대한 욕심이 꺾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도농복합도시라고 일컬으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농촌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모아보자 하면서 농촌 지하수를 한번 건드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수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크게 연구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에 대한 문제, 가뭄에 대한 발생 심도와 제한기간이 깊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로 와보면 이제 수리 안전담률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물 부족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실제 이 물 부족량에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공급 시설에 대한 개선과 수자원 확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대체 수자원 인식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무분별한 개발 이용에 대한 지하수 자원에 대한 고갈 그리고 수질 오염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공적 자원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한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왼쪽에 보시는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요양 물관리 종합계획에서도 그리고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농업용수의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이 각인되고 있고 실제 물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24년도 1월에 이제 농촌공간 재고조화 특별법이 발의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농촌공간 재고조화라는 게 농업공간에 대한 그 환경적 불균형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도 농업용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하수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올해 하고 했던 과제는 보통 지역연구는 대부분 정책연구를 수행하는데 저는 기본 과제 제 혼자 스스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자료를 모아보고 세종시에서 내재적으로 굶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건 변화에 대한 지하수 관리의 필요성인데요. 지하수 자원에 대한 가치 제정을 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것도 자료 요청을 해봐서
실제 환경, 수자원, 농림축산에 대한 민원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수자원은 아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민원을 다 요청을 해봤는데요. 실제 2014년 대비 약 한 10배 정도 민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 접수된 민원, 취소된 민원 없이 접수된 민원만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실제 현장 민원은 10배가 아니라 한 100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 생활환경 관련된 사업 그리고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수자원 현황은 대부분 이제 국가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지 면적에 대한 변화인데요. 전국적인 도로 건설에 대한 부분들, 도시 확장에 따라서 농지 전용에 대한 증가로 계속적으로 경지 면적은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서 수리 담률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는 수리 안전 담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시대별 경기 면적 분포를 살펴보니까 점차적으로 눈밭에 대한 변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능 형태별 농가수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용능 형태별 농가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기타 작물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작물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설 재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시설 재배 농가 중에서도 이제 다중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들 세종시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민원들이 차지하는 게 이제 전이면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다중 시설 재배 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저류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실질적으로 모을 수 있는 시설들인데 사실 이 지하수 저류지는 뒷부분의 지하수 저류지나 뒤에 있는 시설 농업에 대한 인공 활명 사업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 농업 용수를 위해 목적은 아니고 그냥 지하수 자체를 함양하기 위한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종시에 대한 지하수 이용 및 관리 현황 그리고 수요 특성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부끄럽게도 다른 시도와 고민을 했을 때 다른 시도는 우리 지역의 세종시 지하수가 과연 몇 개일까 했을 때 지자체에 대한 시설수를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세종시는 자료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출범한 지 10년 전에 공주나 청주나 연기 지역 3개 지역을 합쳐서 만든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정확성을 맞추려면 과거에 그 3개 지역을 다시 또 받아가지고 3개 지역을 맞춘 다음에 건보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제 국가 데이터를 맞춰보니까 3개 자체가 자료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세월 행정 시스템까지 맞춰보니까 서로 다 안 맞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맞춰보자 하는 취지로 과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춰보니까 22년 기준 세종시에 대한 지하수 이용, 개발 이용 시설은 정확히 23,509개이고요. 이건 시에서 이제 전체 양도 궁금해했던 바이기 때문에 정확히 했고 23,000 이 정도에 대한 지하수를 이용하게 됐고 실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에 대한 밀집도를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플롯을 궁금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이용 밀집도를 살펴보니 이제 묘강 유역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전이 이제 묘강 밀집도를 중심으로 조치원, 연기, 연동면 집중으로 농업용 지하수와 생활용 지하수 시설이 상당히 밀집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시설이 이제 대부분이 신고 시설로만 이용되고 있었다. 개발 및 이용 특성을 살펴보니까 단위 면적당 지하수 이용량이 일평균 13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진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고요. 실제 세종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단위 면적당으로 지역 내로 따져보니까 조치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산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시도에 가보면 그냥 모든 지자체 부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시 하나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으로만 살펴봐주십사.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이 저한테는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단위 면적당 지하수 1 이용량과 연 이용량을 따져보니까 실제 이제 농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보시는 오른쪽에 연서, 연기, 연동, 조치원읍 이 4개 면과 구간까지가 가장 농업용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 올해 최근 3년 동안 지하수에 대한 개발 신고가 가장 보통 한 연평균 1,500건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이 가장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상당히 유사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용공 처리 현황인데요. 전국에 대한 불용공 처리 현황도 살펴봤지만 세종시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종시 지하수 불용공 처리 현황이 실제 처리 건수와 미처리 건수에 대한 게 사실 비슷한 추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도 연평균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 메꾸는데 100만 원에서 1,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1년에 메꾸는 개수가 한 8개, 해서 9개 정도만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0개 정도를 1년에 파주면서 8개 정도만 메꾸고 있다 정도 현실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관측망에 대한 운영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국가 관측망 2개, 그리고 지역 이제 보조 관측망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표본 개수가 전반기 후반기에 딱 한 번씩만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여기서는 대부분 100%에 대한 수질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표본 개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할 때가 됐다 정도로 고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세종시의 10개 읍면 지역의 이장단들을 대상으로 전반기에 농번기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 이용, 그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설문을 해보면 150명 중에 134명 정도의 응답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해보면 지하수 이용하는 응답자 중에 일부는 수질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본인이 돈을 내고 상수도를 가지고 농업사를 짓는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도 일부 지자체처럼 둔벙을 조성해서 둔벙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분들이 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면 봉대리가 사실 올해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 고속도로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끊겨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라라는 지역이 문제가 돼서 이용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 지역에서도 역시나 개발 공사에 따라서 지하수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히 피력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뒷부분에서 문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양이 전반적으로 5년 대비 점점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수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대부분의 지배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을 가지고 뒷부분에 개인 관정을 보유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개인 관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수질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냐에 대한 한 번도 대부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공이 있다는 부분도 역시 방치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134명을 한 분 한 분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왜 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젠가 한 번 쓸 수 있다, 혹은 이제 이분들이 물 부족이 발생했을 때 언젠가 한번 쓰거나,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주가 모호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과 표로밖에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뒷부분에 설명하려고 했지만 세종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지하수 담당자가 단 한 명입니다. 그 단 한 명이 뒷부분에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 한 명이 연 1,500건 정도의 지하수 허가상 업무를 하고, 지역 지하수 관리의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한 연평균 제가 1년 내내 모니터를 해보니까 한 400건 정도의 민원을 담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수 관련된 그 외의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수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접수하고 끝 이런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버넌스 이런 것들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무언가를 소통할 수 있는 기대가 없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문제를 시와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시황공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 보전 관리 방안인데요. 이제 연평균 100만 원에 대한 예상으로 방치공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불용공에 대한 시에서도 불용공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용공을 처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인데, 실제 좀 불용공을 그래도 잘 처리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 경남도의 일부 지자체들을 좀 찾아보면 그래도 단위 면적당에도 불용공 추정 밀도를 추정을 하고, 그에 대한 실제 이용공 밀도까지 추정을 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최근 10년 동안, 물론 그 자료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단 한 번도 지하수에 대한 이용 실적이 없는 이용 공두를 다 촉과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공두를 촉과냈을 때,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용량이 없다는 건 그것도 저는 불용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처리를 해보니까 실제 앞서 보여줬던 단위 면적당 이용량에서 실제 추정 불용공두를 빼버리니까 기존 불용공 대비 실제 이용공 밀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국가에서 그 세월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에 보고하는 세종시의 이용공 대비 불용공 밀도가 훨씬 떨어지고 그 지역 내부에서 순서가 좀 바뀌다 보니까 오른쪽에 마중에 보시는 불용공 추정 밀도와 지역 내의 실제 이용공 밀도에 따라서 이 기준으로는 연기면이나 혹은 구강면을 중심으로 그 불용공에 대한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를 정도로 정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 불용공에 대한 추정 시설과 밀도 그리고 밀집도를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동일하겠지만 미호관과 구강면과 연기군 그리고 전이면 일대를 중심으로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제도 활성화인데요. 이제 모든 지자체가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제도 활성화가 있는데 세종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담당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러한 이용 부담금에 대한 제도를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다른 업무를 볼 시간 자체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 이용 부담금에 대한 제도나 여력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이 과제를 제가 혼자서라도 좀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내년도에 지역 지하수 계획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보조 차원에서 이 과제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측망 확대 운영은 이제 국가지하수관리계획에 보면 관측망 확대를 이제 단위 면적당에 대해서 이제 관측망 확대 운영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 개수에 따라서 아래 보시면 이제 단위 면적당에 대한 확대 개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만개소에 따라서 최소한 30개 정도까지 단위 면적당을 따지면 세종시 면적의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개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럼 그 면적당 했을 때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최소 3개씩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전체 동지역 기준에 10개 정도 후보군을 따져야 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 세종시 안에 있는 이제 장남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장남평야 지역으로만 관측망을 구성을 하고 나머지 10개 읍면 지역에 대해서 3개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기준으로 선정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수 총량 관리제에 대한 부분들은 충남도에 대한 지하수 총량 관리제와 수질 등급제는 이제 충남도와 이제 제주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총량 관리제에 대한 수질 등급제는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및 정책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들은 또 새로운 것들은 아니고 시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에 대해서 방치공 실태 파악과 측정망에 대한 확충 그리고 물 거버넌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지하수 총량 관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자 과제를 자체적으로 혼자 수행을 하였고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물순환 건전성 중에서도 농촌에 대한 주요 관점은 결국 탄소 중립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메니티적인 부분들 고성에 대한 생태 둔봉이나 녹색 관광적인 부분에서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만족감을 주면서 관광이나 특산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물 다양성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국가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농촌지하수에 대한 기존에 대한 계획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발표 자료들을 가지고서 고민했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앞서 관측망에 대한 확충, 수질에 대한 문턱값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행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사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하려면 김영 교수님 계시지만 지역에서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겠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제도적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